안녕하세요. 레보 사서미의 송주입니다. 오늘 데이터 기반 크리에이티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 멀리 우주를 떠나고 있는 보이저 1호가 지금 지구의 사진입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마케팅 회사 중에 우리를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는 늘 공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끊임없이 성장을 이끌어내 왔습니다. 이제 7년이 됐고요. 피봇과 진화를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60명 정도 되고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개발도 하고 있고 제조도 하고 있고 유통도 하고 갤러리도 운영하고 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 쇼핑몰 컨설팅하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던 작은 곳에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 한정된 시간과 자원에서 의사결정 간의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도 했었지만 여기 계신 이제 주님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방대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야구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MLB 최초로 그간의 감으로 운영되던 선수를 채용하고 운영하던 방식을 숫자를 넣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승리로 이끈 그런 실제 사례이고요. 2000년도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MLB 최초 20연승이라는 신기록을 달성을 했고 숫자를 활용해서 선수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측정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를 측정하고 반응하는 방법의 축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마케터들이 꼭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방법을 좀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경험에 집중하고 조합에 눈을 떴습니다. 저희가 실행을 했던 영역인데요. 대행사의 덕목 중에 하나는 결국 좋은 실행력이 있겠죠. 저희는 광고의 A부터 Z까지 성실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제조의 영역, 때로는 유통의 영역, 때로는 개발의 영역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조합을 하면서 마케터의 역할이죠. 새로운 시야를 주고 새로운 방법을 전달하고 그리고 기존의 훌륭한 방법을 더 단단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의 연결이라고요. 데이터를 사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데이터빌리티의 핵심 역량이 뭘까요? 데이터가 많은 걸까요? 데이터를 분석을 잘하는 걸까요?
마케팅을 잘하는 걸까요? 다른 무엇이 있는 걸까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준과 가설, 기준을 잘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조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구에서도 어떤 지표들이 있습니다. 출루율, 득점, 승리에 대한 선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 소비자 인사이트와 관련된 데이터일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 회사만의 방정식, 기준, 가설,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장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준비해 봤는데요. 성과 도출 능력과 팬덤 형성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그리고 메타인지를 가지고 만든 조합입니다. 하나씩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과 도출 능력이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으로 생산과 판매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팬덤 형성 능력은 우리 디지털 상에서 브랜드에 대한 이슈를 잘 터뜨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컨텐츠를 잘 뽑아낼 수 있는가, 생성해낼 수 있는가. 학습 능력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메타인지, 그러니까 객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브랜드 상에서 브랜드의 디지털 상에서 경쟁력을 객관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준도 4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소비자가 표현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아는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뭐라고 언급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브랜드 자산, 뭐 사이트든 어플리케이션이든 그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많이 찾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키워드를 나누는 기준으로 브랜드명과 관련된, 그리고 제품군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 핵심 제품명과 관련된, 그리고 경쟁사 관련된, 그리고 일상 연계, 예컨대 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공기청정기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키워드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검색량이나 버즈량을 확인해야 하는 곳들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포털, 그리고 커뮤니티, PR 영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그 키워드가 사용된 문맥, 긍정, 부정, 마인드맵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키워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키워드를 수집하는 능력은 소비자의 인사이트를 찾는 능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 키워드를 집착했기 때문에 키워드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워커43이라는 이름이고 보신 것처럼 예컨대 뭐 오설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데일리상 그 4개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 콘텐츠가 생성되는지 그 추이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와 관련돼서 연관이 돼서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고도화된 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설까지 좀 보고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설입니다. 소비자의 수요 키워드를 알면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요 키워드에 공급자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잘 매칭하면 매출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검색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브랜드의 컨텐츠가 많을수록, 소비자 컨텐츠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브랜드 컨텐츠와 소통하는 댓글이 많을수록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언어로 소통을 하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약간 설명이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경쟁자 분석에 대해서 활용한 사례,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를 발견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제 저희가 그 국내 3대 메이저 에슬레저 브랜드 잭스믹스, 안다르, 뮬라웨어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채널,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카카오, 그리고 커뮤니티, 네이트판 등에서
실제 브랜드의 목소리를 빼고 소비자 위주로 크롤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인스타그램에서의 평균적으로 수준이 좀 비슷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집중이 되어 있는 두 개 채널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키워드 딱 한 개만 했는데 좀 종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보면은 좀 더 브랜드에 대해서 정량적인 어떤 목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사의 마인드맵을 봤고요. A사는 다이어트, 요가, 헬스, 요가복, 바디, 셀카 같은 키워드가 많이 언급이 됐고, B사는 요가복, 요가, 에어쿨링, 여름 다이어트, 래시가드. 그리고 C사는 요가, 다이어트, 요가복, 발레, 플라잉 요가, 스트레칭과 같은 키워드에 대한 빈도수가 많았습니다. 만약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쟁사의 디지털 콘텐츠 현황을 좀 알았을 때, 그리고 전략을 알았을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디지털에서 검색량에 대한 목표치, 그리고 콘텐츠량에 대한 정량적인 어떤 목표에 대한 KPI를 수집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것들을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해서 우리만의 이야기로 좀 더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실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국 의사결정하시는 분에게 설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에슬레저 뷰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3사 중에 한 곳에 에슬레저 뷰티를 시장을 선점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운동과 관련돼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뷰티 제품에 대한 크롤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 전, 중, 후 제품 라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일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좀 사용을 하는 내용인데요. 네이버 쇼핑에서 지금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 기능인데요. 네이버가 오픈마켓과 API 연동을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리뷰를 다 긁어오고 그걸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1점부터 5점까지 평점을 내리고요. 그 평점 지표마다 가중치가 높은 것들을 이제 그 그룹화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디 스틱 같은 경우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리고 그 실제적 효과를 누르면 효과에 해당되는 리뷰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거를 좀 더 마인드맵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는 저 주황색 영역, 부정적인 부분일 건데요. 사실 저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걸 캐치를 하고 저걸 다음 제품 개발에 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마케팅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해서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첫 번째를 빨리 끝냈고요. 두 번째,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고요. 저희 회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의 브랜드입니다. 실제 블로그 마케팅을 하던 곳에 어떤 새로운 시도와 기회를 줬고, 그리고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브랜드인데요. 지난 5년 동안 플레이스테이션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타깃이 계속 확장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실제 타깃도 처음에 고관여자에서 저관여자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매체 전략도 게임 커뮤니티 강화에서 좀 더 매스 타깃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략도 구매에 대한 명분에서 이제 게임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5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16년도, 17년도쯤을 돌이켜 보면은 사실 게임 커뮤니티에서 소비자 댓글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PS2, PS3를 샀던 한 10년 전에 구매를 했던 사람들이 메인 타겟이에요. 나이대로 보면은 30대, 40대 남성분이 좀 많았는데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보면은 사실 결혼을 했거나 혹은 일이 이제 바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개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혼을 했으면 그 부부의 시간은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시간을 게임을 하려니까 뭔가 좀 미안한 거예요. 사도 되나? 뭔가 핑계를 대야 되나?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구매를 시켜야 되는 명분을 잘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타겟들의 이 상황을 솔로, 연인, 유부남으로 구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하자라는 크리에이티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SIK가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기 때문에 재밌게 하자. 그래서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한 달에 좀 이상한데. 다음 달 어차피 저희가 다 나갈 거 많은데 자기 용돈 좀 줄인다. 나도 힐링이 좀. 힐링은 무슨 힐링이야 되겠다. 자, 다들 다시 해보자. 엄마, 플레이스테이션 4로 사야겠어. 잠깐만 우리 아들. 우리가 돈이랑 남아 돌지야. 그래서 사랑하는 이신이 열받은 사랑 좋아하잖아. 우리 플스 허락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는 경제적인 지위로 어쩌고. 영화 같은 게임이 더 좋겠죠? 못사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은 정말 정신을 치료할 것이죠. 스트레스 패드 참 좋고요. 플레이스테이션 광고입니다. 네, 약간 세 편의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실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2018년도 1쿼터 대비 2019년도 1쿼터에는 댓글이 약 4배 정도, 그래서 4,000개에서 16,000개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소비자의 언어도 조금 더 우리가 의도하던 대로 신혼 혼수품이라든지 선물, 취미, 친구 이런 키워드로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대란, 품절, 네이버 실검에 오르면서 플스를 어떤 명분에 의해서 사야 되는 사람은 거의 다 샀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추가로 이야기했던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게임에 대한 이야기, 게임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게임을 넘어서 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를 바꿨습니다. 세 편을 또 보시겠습니다. 영화 같은 게임과 같은 영화. 저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기존의 장르만으로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만 전체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여타의 사이파이어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산업을 생각해보세요. 게임을 넘어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넘어가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플레이는 오직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영화와 같은 게임. 인류에게 영화는 새로운 세상,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 음악은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제 인류가 더 큰 감동과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어나가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부터. 인류에게 영원은 아버지는 내게 알 수 없는 사람. 아버지, 적적하실 때 하세요. 어느 순간에 눈을 감고 배경음악에 빠져 계시고 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 시작이 될 테니까. 부모님은 늘 적적해 하셨다. 뭐야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아버지. 날렵하고 흥이 넘치는 분이셨다. 아빠가 살면서 요즘처럼 무서운 일 얼마 많이 하셨다. 우리는 부모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네, 부모님한테 선물하실 생각이 드시나요? 네. 5년간의 고객사 버즈량 추이도 사실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소비자 댓글을 지금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댓글 보면 사실 힘이 납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메시지를 어떤 구매의 여정에서 활용을 했다. 고맙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실제 지금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한 소비자 보이스가 취미, 선물, 재미, 힐링, 친구, 가족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된 광고를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이 조금 낯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이 어려울 때 외주 제작사를 찾듯이 컨셉을 찾고 싶어서 저희는 워드크라우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지를 검색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율주행이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라만도 그룹이 가진 핵심 강점인 기술력과 소비자들의 인사이트를 결합해서 광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 만도는 김치냉장고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만드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실제 인공지능, 차량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통합적인 기술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기술이 결국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빠른 반응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리게 되었고 실제 안전과 매칭을 하는 카피로 순발력이 실력이다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티를 잠깐 보시면 사실 이제 도로 환경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크리에이티브가 완성이 되어 있었고 이미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도로를 새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도로를 그리고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그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모습을 만든 거죠. 보시겠습니다. 한 단계 더 진보된 자율주행 반응 속도를 보여주려 합니다.
순발력이 실력이다. Our vision is your freedom. Mondo. 아, 네. 네, 만도까지 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 사례는 다 끝났고 저희가 12월에 진행하는 캠페인을 잠깐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18년도 11월에 사실 크롤링을 했었어요. 작년 이맘때 비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실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앞에 3개사는 이제 SNS 플랫폼으로서 이제 입지가 굉장히 다져져 있죠. 사실 일상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중심의 컨텐츠가 생성되고 확산이 되는 게 아주 잘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틱톡은 광고에 대한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고 댄스 인싸로는 아주 편협적인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틱톡이 국내에 사실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마케팅의 전략을 3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압도적인 광고비로 경쟁사보다 물량으로 일단은 다운을 많이 시켰던 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후광 효과로 아이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핵심 컨텐츠로 인싸춤을 적극적으로 밀었죠. 그리고 지금은 연령대를 좀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컨텐츠 확장을 위해서 쇼타킹이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SNS 플랫폼의 핵심은 사실은 컨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컨텐츠 다양성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이걸 위해서 지금 전략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고퀄리티 콘텐츠가 생성되고 확산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틱톡의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 또 20, 30대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틱톡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광고주 분들도 틱톡과 콜라보를 하실 수 있는, 함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캠페인을 만들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미 많이 진행을 하시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기준과 가설과 방정식을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량적, 정성적 마케팅 목표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마케팅 분석도 좀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소비자 인사이트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컨셉 도출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니볼의 실제 팀이 대망의 20연승을 일으키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미래를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레보사삼의 송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주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순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팀에서 딱 2개나 질문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틱톡 캠페인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보다 셀럽에 의한 인지도, 브랜드 효과가 더 큰 것 아닌가요? 초반에 말씀하신 데이터보다는 예산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데이터보다는 예산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사실 이번 캠페인은 좀 적은 예산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 4억 정도 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좀 인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컨텐츠를 올리고 싶은 이유와 명분을 더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예산도 많이 사용하셔서 대규모 캠페인을 집행하신 것 같지만 또 다른 도전을 하실 예정이다 보니 그에 대한 내용을 저 다음 넥서 크리에이티브에서도 네,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좀 네. 영업 비밀이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받은 질문입니다. 성공복식과 데이터 수집 기준을 잘 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명확한데요. 실제 어떤 식으로 저런 로직을 실무에서 활용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영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작게는 SNS 컨텐츠를 만들 때도 요새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이제 메인으로 잡고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튜토리얼 정보를 준다거나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페이스북에서는 인터랙션, 인스타그램에서는 시각적으로, 뭐 블로그에서는 좀 더 깊은 정보를 준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쉽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그렇다면 우리 브랜드의 핵심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소비자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게 일단은 첫 시작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매칭을 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매칭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SEO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점심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깃이 분명하지만 타깃의 데이터를 얻기 힘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나요? 타깃의 행동 반경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요. 혹시 타깃이 접속하는 사이트나 일반인들의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인 사이트라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카테고리의 광고주이신 것 같아요. 어디 암호화폐인가요? 실제 저희가 지금 암호화폐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광고주, 어느 산업이든 간에 사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나 어떤 제품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집단은 늘 존재합니다. 거기를 잘 찾고 거기에서 시작을 하시면 좀 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노가다를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크롤링을 하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좀 더 쉽게 분석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게 된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롤링된 데이터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질문은 올라왔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리진 않겠고요. 나중에 틴타임도 이용하셔가지고 상세적인 내용도 질문하시면은 답변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